정말 제일 많은 이혼 사유가 뭘까? 이거를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1등 외도, 그다음에 2등 성격 차이.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격 차이보다 먼저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외도, 그게 1등. 폭행? 폭행이요? 폭행? 네, 뭐 외도, 폭행, 경제적인 이유 이것도 굉장히 굵직한 이유들이지만 네. 가장 큰 이유로 많이들 뽑는 건 사실 성격 차이거든요. 성격 차이구나. 근데 이제 그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왜 이혼하러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서요. 지루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미가 없어서요.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정신 상태가 권태감인 것 같아요. 권태감. 맞아. 사실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서로가 많이 지루해지는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너무 잘 알고 편안하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싸움도 더 커지고 당연히 언어도 더 세지고 맞아요. 더 맞아. 부딪히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돌 때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권태로 이 감정이 바뀌면서부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싸울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설레지 않은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난 노력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설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설레지 않는 순간이에요? 예? 아니요, 매번 설레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경기 일으키면서 설레서. 아니 근데 사실 뭐 이혼이라는 게 이제는 좀 인식이 개선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엔 저희 이혼한 걸 때는 막 숨기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방송도 나오고 그럼요. 다 오픈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맞아. 때문에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진짜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냥 지루해져서 이거는 너무 조금 이 중대한 결정을 좀 많은 생각 없이 내린 게 아닌가라는 네, 좀 너무 무책임하고 저도 변호사로서 화가 나서 맞아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네. 변호사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의뢰자분들을 네. 만나보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제 사건은 아니었고 제가 법정에서 이제 제 사건 기다리면서 이제 방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앞에 한 50 정도 되신 남자분이 너무 막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감정을 막 법원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우니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자꾸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내용이 그 내연남하고 통화를 했고 자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데? 왜 우리 아들 얘기를? 외도는 할 수 있는데 왜 내 아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설마. 이 아들이 20살이 되어서야 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혹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셨어요? 이제 결론은 그때 와이프분이 1억을 위자료로 주겠다 해가지고 1억으로 위자료 합의하고 근데 1억 위자료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20년이라는 세월을 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사건은 아니고 네. 방청을 하셨던 사건인 거고 네네. 그럼 혹시 뭐 맡으셨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멀리서부터 막 맨발로 이렇게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맨발로 왜 신발을 안 맨발로? 신고 오신 거예요. 급하게 나오죠. 근데 막 몸에도 좀 멍이 들어 있고 옷도 좀 찢겨 있고 이랬어요. 근데 가정폭력이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한 5년 가까이 폭행을 당했었고 또 이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화장실에서 꼭 폭행을 하셨다고 해요. 악랄하다. 근데 어떻게 들켰어요? 아무래도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길에서 또 확 욱하셔가지고 폭행을 하시다가 시민분들이 이제 신고를 해주셨고 또 사진, 뭐 영상 이런 걸로 남겨두셔가지고 다행이다. 네, 이게- 이제 위자료를 받았죠. 저희가 이거 초반만 해도 이혼과 행복이 과연 이게 연결이 되나 했는데 될 수 있네요. 이런 분이랑은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맞아. 앞으로의 삶에 더 중요한 결정일 것 사랑과 같아요. 전쟁 같은 드라마가 진짜 현실로 있으니까 이건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와. 실제로는 드라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현실이 훨씬 더 10배, 100배 심하고 또 보면은 그렇게 외도는 항상 주변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네, 아는 사람들끼리 참 근처에서 거의 다 부부 동반으로 같이 지내던 이제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뭐 펜션도 같이 잡아서 여행 다니고 이러던 가까운 관계였는데 뭐 그런 일은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친해졌는데 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봤더니 다른 방에서 내 배우자와 이제 상대방 배우자와 이제 뭐 어떤 성관계를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본 거죠. 네.
겁도 없다. 근데 이런 일이 한 건이 아니고 제가 맡았던 사건만도 정말 생각나는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가니까요. 듣는 데에도 믿기지가 않을 겁이 정도로. 없다. 네. 근데 그럴 때도 증거를 남겨야 되나요? 네. 좀 어떻게 찍어야 아니 돼? 근데 그때 그런 경황이 있어요. 가지고 찍어야 된대. 죽이지 뭘로 찍어요? 죽이면 벽돌 내가 같은 내가 걸로. 가야자고. 그렇죠. 벽돌로 찍어. 이제 침착해야 되는 거지. 이럴 골프채나 때일수록- 벽돌로. 아, 미안한데 진짜 차가운 이럴 야수의 때일수록- 심장으로. 그게 근데 그 정신이 들겠냐고요. 근데 형님. 문이 안 들지. 잠겨 있으면 일단 뜨거운 물을 어떡해. 뿌리고 싶지.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해?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본 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문을 안 잠그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은데 정말 너무 이게 충동적이다 보니까. 다 네. 드셨죠. 술도 많이 먹었고 충동적이고 서로 너무 친하니까 허물어져가지고 벽에 문을 그렇게 안 잠궈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 와. 소리가 안 나게 또 조용히 열어야 하고. 아 이게 되냐고. 뭐 또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네, 또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또 굉장히 외도가 많이 발각이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저녁만 되면은 본인이 장을 봐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장을 안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장을 매일매일 갑자기네.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빼먹은 게 생각이 나서 뭐 좀 더 사오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지금 양배추를 빼먹어서 좀 사와 해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 끊긴 거죠. 듣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떤 또 불륜 행위를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어머. 네, 그럴 때는 이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또 녹음 기능이 없는 휴대폰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 거 안 돼요. 네. 사과. 그게 그런 분들은 의뢰인분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는 녹음 기능이 없어가지고 다 어떻게 놓쳤다고. 어떻게 해요 그럼? 스피커폰으로 하고 음성 녹음 누르면 돼요. 저 해봤어요. 와이프가 아니라 잠시만요. 그럴 아내가 만한 일이 아니라- 벌어졌습니까? 아내가 아니라 이제 뭐 이혼 중요한 이행시 되나요? 계약 되죠. 이혼하지 마세요. 혼자 살아요. 제 감독님 그거를 왜냐면은 계약 같은 거 이제 할 때 저는 그 계약서를 잘 못 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는 항상 저 이거 좀 끼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소속사에 지금 분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소속사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좀 우스갯소리 했지만 이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진다? 난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지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또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잘 이혼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혼을 잘하는 방법이 따로 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혼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법은 증거 싸움이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판사님께 네. 내 얘기를 네. 다 하고 내 하소연을 하고 하면 판사님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딱 판단해 주실 것이다. 맞아 솔로몬처럼. 네.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네. 판사님도 사실 그 자리에 개인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증거를 가지고 이게 법에 이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와서 막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시지만 그냥 얘기만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절에서 피해자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혹시나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증거 싸움인 걸 알고 증거를 가져오시는데 불법 증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불법 증거가 주로 있어요. 이제 배우자가 자고 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맞아요. 많이들- 얼굴에 대서 풀고 네, 이제 이렇게 안면이 요새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잠겨 있는 거를 열었다라는 거는 불법 증거인 거고, 또 이제 뭐 녹음기를 단다거나 뭐 위치 추적기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채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채택이 되는 경우에도 또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또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네, 또 정보통신망법, 뭐 위치에 관한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녹음한 거는요? 녹음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몰래 허락 안 받고. 네, 몰래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오.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그럼 자백을 받아내야 되나요?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좋고 자백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자백 안 할 것 같은데 하시지만 사실 어떤 불법 증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자백받기가 쉽긴 한데 이제 내가 불법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오픈을 하면서 녹음을 하셔서 이제 그 제 2차 증거를 증거로 쓰시는 분들이 많고 또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사실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키를 네. 서로 갖고 있거나 차를 관리해주는 차원이라든지 네. 한 차를 두 사람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블랙박스를 가져오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휴대폰을 보는 것도 잠겨있지 않은 휴대폰도 많잖아요. 네. 배우자랑은. 그러면은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차피 입증이 안 돼요. 오히려 안 잠겨있는 경우에는 좀 휴대폰을 보고 캡처를 해서 이제 증거를 가져오시면은 안 증거가 잠겨 있으면 아니죠.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든 생각 중에 가장 심플한 거는 문자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이제 내가 외도 현장 봤다 이렇게 이제 유도 신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증만 있었는데 물증은 없었는데 그냥 나 오늘 봤다. 이혼하자. 네. 이러면은 이제 미안해. 어디서 봤어.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이제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걸릴 확률이 너무 높고 항상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가 이제 툭 건들면 이제 막 쏟아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길게 녹취해오세요. 아무튼 뭐 이런 사실을 잘 인지를 해두시면 마음이 힘든 시기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좀 줄이면서 또 유리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또 혹시 뭐 이혼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네. 팁도 더 있을까요? 네, 이건 정말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소송에서 정말 감정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감정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네.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싸우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걸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지 그저 난 이게 힘들었다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변호사들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쟁점이라는 게 사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렇게 5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뭔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재산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1%, 2%가 달라지는 게 네.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3천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괜히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자극을 해서 초반부터 사과받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재산분할 합의도 잘 안 되고 소송은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 재산이 또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진짜 뭐 위자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게 사실 알고 보면 훨씬 큰 거네요. 네, 위자료가 우리나라 위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그거를 3번 소송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다 쓰죠. 더 쓰죠. 네,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혼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법정까지 가게 됐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텐데 법정에 만약 가기 전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부들은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혼을 저랑 바로 계약서 쓰고 이혼 소송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건 조금 고려해봐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거를 고민하고 나서 제가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이걸 제가 오늘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저의 남편이 자꾸 다른 얘기로 돌려요. 예를 들면은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거 먹을래? 약간 이러면서 자꾸 돌리는 거죠. 그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서운할 것 같은데 네. 저도. 근데 아기로 나중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아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나누면
이제 괜히 상대방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힘든 얘기를 자꾸 하면은 자기가 더 힘들어져서 너무 똑같잖아. 그 얘기를 안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말을 돌렸다는 거예요. 남편분이랑 술 한잔 즐거운- 해야겠네, 제가. 예, 자꾸 즐거운 이야기를 너무 꺼냈다는 싫어 그럼 거예요. 나는. 근데 저는 계속 차단하는 느낌이고 이제 이 얘기 꺼내지 마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맞아. 저 너무 예를 들면 뭐 피곤해가지고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 막 날씨가 참 좋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일수록 기운나는 얘기를 할 이 생각을 형 진짜 해야죠. 기계 아니에요? 기계 아니야? 시당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봐봐 감정이 약간 없는 때일수록 다른 얘기를 하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배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배려한 거.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인간관계가 아내랑 제일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 미안해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미안해 해서 그치, 될 그치. 친구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면 차라리 아 나 이거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거 못 들어줘 라고라도 그냥 얘기해주면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서야 그걸 알아서 결혼 이제 10년 차가 돼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아예 대사까지. 저도 대사 정해줘요. 아, 대사를 근데 정해줘.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되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아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런 건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나 격려해줘, 나 오늘 힘들었어, 토닥토닥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남자들도 편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맞아요. 쉽지 않네요. 두 번째는 분노와 자기 혐오를 구분하자입니다. 분노와 자기 혐오. 자기 혐오?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자기 네, 혐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네. 사실 정말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많죠. 정말 좀 극단적인 정신 상태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36개월 전에 아이가 잠도 안 자고 그치. 제대로 먹지도 진짜 않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네, 처음 엄마가 맞아요. 된 아빠가 된 그 시기에 이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왜냐면 아이가 뭐 예를 들면은 좀 말이 늦다고 해봐요. 예. 그러면은 그냥 사실 아이들은 조금 있으면 말을 하는데 막 서로를 탓하거나 뭐 당신이 대화를 안 거니까 말을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왜 웃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아기가 굉장히 편식이 심해요. 네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상진이가 어릴 때 좀 편식이 있었지. 네네네네. 그건 오히려 편한 거죠. 그래도 어머니가 네. 확답을 주신 네, 거니까. 이런 일로 이제 애가 이제 편식을 할 때마다 굉장히 명확한 증거를 부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 무게 500톤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밥을 이제 막 안 먹고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째려보게 되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아 이거구나. 왜 나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자기 혐오가 왜 있구나. 나는 밥을 안 맞아요. 먹었을까? 내 탓이고. 그리고 그 유전자를 왜 내 애한테 물려준 것인가? 그러니까 상진 씨가 육아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밥 먹이는 것만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그래서 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니 본인이 안 정말 먹었던. 이상한 나를 그냥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서로를 약간 탓하게 아니 돼요. 나중에 이제 오상진 씨를 닮았으면 나중에도 잘 먹겠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아기 낳기 전에는 뭐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일을 안 할 때는 집에서 아기만 보니까 약간 산후 우울증이 아기 낳고 나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살짝 오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예민함? 아유 이런 남편들도 것도 있어요. 저 그 밤에 문소리도 못 내요. 그러면 내면 안 되죠. 이게 나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 나 배관 타고 들어가? 그때 얼마나 서로 창문으로 들어요. 창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진짜 100이면 100가지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일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육아가 맞아. 힘든데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네. 이제 돈과 이제 돌봄이죠. 네. 근데 이걸로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쪽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 난 정말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교 때까지 얼마 계산이 되시죠. 그리고 또 한쪽은 내가 이 아이를 다치지 않게 정말 잘 케어해야 돼. 등가 교환이. 네, 이런 중압감을 맞아요. 둘 다 느끼다 보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또 편했을 텐데 내가 좀만 덜렁거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 오늘 다치지 않았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양쪽 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의 혐오감에 조금씩 빠져들다 보니까 공감된다. 상대방의 말이 이제 송곳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죠. 맞아. 예를 들면 돈에 이제 중압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육아하시는 배우자가 네.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우리 호캉스 한번 갈까? 누구는 호캉스 갔대. 그러면 이제 내가 ATM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과정 없이 과정 없이 확 나와버- 또 돈 달라는 거네. 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계속 평소에도 느끼고 있던 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 미안한데 약간 그래도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